왔구마, 왔구마, 드디어 왔구마. 잘 와불었다. 서두를 것 없어. 여기는 네 집인께. 인제 안 좋은 기억은 다 잊어불고 맨 편히 지내다 가래. 인자 그리 열심히 살덜 아녀도 된께. 배불리 실컷 묵고 편안하게 살그래. 닌 지금까장 겁나게 잘 살았어. 아무도 칭찬해주덜 아녀도 어매가 힘껏 칭찬해줬구마. 그걸로 충분혀. 잘 들으래. 무슨 일이 있어도 어매는 네 편이구마. 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왔구마, 왔구마, 드디어 왔구마 하며 입속 없이 진심으로 반겨주는 사람. 아무도 칭찬해주덜 아녀도 내가 힘껏 칭찬해줬구마. 그걸로 충분혀. 닌 지금까장 겁나게 잘 살았어. 이렇게 힘 빠지고 지쳐있는 내게 이미 충분하다고 온전한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서두를 것 없어. 인자 그리 열심히 살덜 아녀도 된께. 배불리 실컷 묵고 편안하게 살그래. 도심 속에 쫓기듯 살아가는 현실에 지쳐 삶의 중심을 잃어가는 나를 바로 잡아주는 유일무이한 사람. 바로 엄마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매번 우리에게 감동의 눈물을 가져다주는 작가 아사다 지로의 신작입니다. 제가 일본 소설에 관심을 갖게 된 시발점이 아마도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라는 소설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2012년 국내에 번역 출간된 이래 10년 연속 역대 최장기 베스트셀러 소설의 자리를 지키며 2020년엔 초판 100쇄를 돌파했고 현재 200만 독자의 선택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21세기 가장 경이로운 베스트셀러이기도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이미 읽어보셨을 듯한데요. 왜 이 책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의 책 나의 마지막 엄마를 읽으면서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인간미 넘치는 가상세계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가슴 뜨거운 감동이 너무 같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가상세계를 동경하는 독자들이 많은 것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콘크리트처럼 차가운 온도를 지니고 있는 게 맞구나 싶기도 합니다. 오늘의 저자 아사다 지로는 한국인에게 3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 작가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칼의 지다처럼 깊은 깨달음을 주는 중후한 역사소설을 쓰는 작가로 알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철도원처럼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감성을 자극해 눈물과 감동을 안겨주는 작가로 알고 있고요. 철도원은 그의 또 다른 작품 파이란과 함께 영화로도 엄청난 히트를 쳤었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번쩍번쩍 의리통신처럼 즐거움을 주는 가벼운 터치에 야쿠자물을 내놓는 작가로 알고 있습니다. 야쿠자물이라니 싶으실 텐데 아사다 지로는 작가가 되기 전 여러 일들을 해왔는데요. 그중 놀라운 것이 부유하게 살던 집이 몰락하고 어릴 적 야쿠자 생활을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 누구보다 잘 쓸 수밖에 없었겠죠. 저는 그의 모든 장르를 다 좋아하지만 그래도 가장 좋아하는 것이 철도원 같은 감성소설입니다. 이번 책은 그가 보여주는 기발한 가상세계를 통해 나만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구나. 그렇다면 과연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럼 편리하지만 고독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감동의 거장 아사다지로가 선사하는 특별한 위로의 공간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나의 마지막 엄마, 펴낸 곳은 다산북스입니다. 이 책은 고향이 없는 도시 생활자와 고향을 잃어버린 현대인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자라서 뭐 특별히 고향이랄 곳이 없는데요. 이에 저자 아사다지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나에게는 고향이 없다. 집은 빌딩 숲 사이로 가라앉았고 풍경은 변해버렸고 어릴 적 친구들도 사라져버렸다. 요즘은 쓸쓸함이 유난히 사무친다. 지금 느끼는 것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은 자연 곁에서 살아갈 때 더 편안하고 온전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방향은 과연 옳은 것일까? 자연이 아닌 것으로 더 기울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책은 그런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네, 텅 빈 도시에서 쓸쓸함이 온몸으로 파고들 때, 힘들고 지친 마음에 위로가 필요할 때, 정신적인 편안함을 얻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고향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말만 들어도 왠지 마음 편안해지고 온몸을 옥죄고 있던 굴레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니까요. 이런 고향이 없는 사람,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 고향이 있어도 돌아갈 수 없는 사람에게 고향을 만들어줍니다. 아궁이불에 내음이 밴 자그만 시골집. 이곳에서 지내는 값은 무려 1박 2일에 한국 돈으로는 500만 원. 세계 최고의 카드 회사가 극소수 VIP들만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무대입니다. 블랙카드 소지자를 위한 아주 특별한 서비스, 바로 홈타운 서비스인데요. 애틋한 엄마와 보기만 해도 그리운 시골집은 물론 마을 하나를 동원해 고향이라고는 모르는 도시인들에게 귀향의 기쁨을 안겨주는 대규모 기획입니다. 마을 전체가 게스트를 위해 연극같이 움직이는 이상한 이야기를 읽으며 처음엔 이게 뭐다냐 싶기도 하지만 읽다 보면 이 홈타운 서비스를 이용한 세 사람과 그들의 마지막 어머니의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들이 느끼는 따뜻함과 위로를 함께 느끼게 됩니다. 누구에게도 힘들다고 말할 수 없는 어른들이 가짜 엄마와 가짜 고향에서만 받을 수 있는 위로가 있습니다. 등장인물 세 사람 간단히 소개하자면요. 야망은 없었지만 떠밀리듯 식품회사의 사장이 된 독신남이 있고요. 제약회사 영업부장으로 퇴직하자마자 아내에게 이혼당한 이혼남 무로타 세이치라는 인물도 있고요. 그리고 단 하나의 가족이던 엄마의 죽음으로 홀로 남겨진 여의사 고가나스오.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각자의 이야기 같지만 이 세 사람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도시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라는 것.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 단절된 삶을 사는 중장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워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 연쇄적인 상실. 이것이 도시 생활의 실체가 아닐까 싶은데요.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고독을 마주한 그들은 이 유토피아와도 같은 마을에서 예상치 못한 깊은 안식을 얻습니다. 그러나 고향이 되어준 이 산골 마을은 보이는 것만큼 평화로운 곳이 아닙니다. 마을의 인구 대다수가 65세를 넘어 곧 소멸을 앞둔 한계불락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지역이 많죠. 이 유토피아를 만들어주는 마을과 엄마는 카드회사에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유토피아를 수락한 이유는 단지 돈 때문이 아닌 그들 또한
험난한 세월 속에서 겪었던 상실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도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누군가에게 손을 뻗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죠.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사람은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곳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삶을 즐기는 일만 남은 것 같던 그 순간, 그들은 거금을 주고 불편함을 구매하죠. 기차를 갈아타고 다시 버스를 타고 한참이나 가야 하는 먼 귀성길의 불편함. 건강히 잘 지내는지 외롭지 않은지 걱정해야 하는 어머니가 있는 불편함. 번거로움 속 설렘으로 가득한 그들의 귀향은 결국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본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박 2일에 50만 엔의 귀향, 소비세와 교통비를 포함하면 60만 엔. 아마 전 세계 어느 고향이라도 갈 수 있으리라. 1년에 2번이면 120만 엔, 거기에 연회비를 추가하면 155만 엔. 그 정도 계산을 할 수 있다. 만약 그 돈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해두면 자신이 사망한 후 딸들의 눈에서 반성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유사체험이라는 걸 알고 있어도 돌아갈 곳, 고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되었다. 고향은 역시 고마운 존재다. 네, 여러분 곁에는 기대어 올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어서 와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진정 행복한 일이 아닐까 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고요. 2022년 기준 30대 미혼 인구 비중이 42%입니다. 게다가 비율은 가파르게 치솟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젊은 한국인 중 대다수가 결혼이나 출산을 번거롭다 느끼고 혼자만의 편리함과 편안함을 추구한다는 이유도 꽤 많이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혼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행복일까요? 이런 삶의 마지막도 결국엔 엄청난 거금을 써서라도 가짜 엄마, 가짜 고향을 찾아 나서게 되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엔딩은 본문 일부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외롭지 않아요? 길을 걷고 있노라니 서글픈 마음이 중얼거림이 되었다. 초롱의 아련한 불빛 속에서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외롭긴 한나도 외롭들 아니여. 마을 사람이 뭐다 돌봐주고 있은께. 그리고 잠시 말을 선택하듯 망설이고 나서 속삭이듯 말을 이었다. 너그가 나보담 훨씬 외롭지 않냐? 삶을 변화시키는 책 한 권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